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것이 김말자의 일상이었다. 72세의 몸이지만 아직도 시계보다 정확한 생체 리듬을 자랑했다. 말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다. 어젯밤 딸 집에서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느라 무릎이 욱신거렸다. 아이고, 이 나이에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나.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평생 입어온 검은색 바지에 무릎까지 오는 앞치마를 두르니 시장 아주머니 김말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아직 정정한 몸, 흰머리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다. 부엌으로 나온 말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침을 준비했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시래기나물을 무쳤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니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딸 지연이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45살의 지연은 직장맘의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말자는 딸을 보며 마음이 짠했다. 젊을 때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응, 오늘 시장에 새로 들어온 고등어가 좋다더라. 일찍 가야 좋은 걸로 골라올 수 있어. 말자는 딸에게 따뜻한 밥그릇을 내밀었다. 지연은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섞인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민호 저녁은 엄마가 챙겨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민호 굶겨둘 수는 없잖아.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가족끼리 무슨 고마움을 따지나 싶었다. 지연이 아침을 먹는 동안 사위 박상민도 나왔다. 키 큰 체격에 단정한 인상의 상민은 말자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몸이 힘드실 텐데요. 아니야, 상민아.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뭘. 너희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나도 좋다. 상민은 겉으로는 고마움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장모가 있으면 편한 점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특히 나이 든 사람 특유의 잔소리와 간섭이 신경 쓰일 때가 많았다. 아침을 마친 말자는 시장으로 향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반찬가게는 말자에게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였다. 그곳은 말자의 자존심이요 보람이었다. 말자야, 또 일찍 나왔네. 시장 입구에서 만난 오춘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73세의 춘자는 말자와 함께 시장에서 나물가게를 운영하는 절친한 동료였다. 춘자야, 나이 먹을수록 잠이 없어져서 그래.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나이에 뭔 잠이 오겠어. 그런데 말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딸 내 집에서 살기 어떠? 춘자의 질문에 말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떻다고 대답해야 할까? 좋다고 하기에는 뭔가 허전하고 힘들다고 하기에는 가족에게 미안했다. 뭐 그럭저럭 지내지. 손자도 챙길 수 있고 딸도 도와줄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하지만 말자야, 넌 너무 희생만 하는 것 같아. 이 나이에도 아침부터 시장 나와서 일하고 저녁에는 딸 집 가서 집안일까지. 언제 내가 쉴 시간이 있어? 춘자의 말에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쉴 수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이었으니까. 아직 건강한데 뭘. 일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말자는 가게 앞에 도착해서 셔터를 올렸다. 정갈하게 정리된 반찬들이 말자를 맞이했다. 김치, 무말랭이, 시래기나물, 콩나물 무침. 하나하나가 말자의 정성과 손길이 담긴 작품들이었다.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아주머니였다. 말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치 좀 주세요. 언니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요. 어제 담근 건데 하룻밤 자니까 맛이 더 좋아졌을 거예요. 말자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아주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순간들이 말자에게는 큰 보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한 말자는
오후 5시에 가게를 정리하고 딸 집으로 향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길이 예전보다 힘들어졌다. 하지만 손자 민호의 얼굴을 떠올리면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딸 집에 도착한 말자는 곧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민호가 좋아하는 돼지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14세의 민호는 사춘기 소년답게 할머니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할머니가 해준 음식은 언제나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오늘 축구부에서 경기 있었는데 우리 팀이 이겼어요. 민호가 신나게 이야기하자 말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와, 우리 민호가 골 넣었나? 아니요, 저는 수비수라서. 하지만 상대팀 공격을 막아내서 도움이 됐어요. 말자는 손자와의 대화가 즐거웠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말자는 거실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켰다. 지연이 늦게 들어와서 말자가 거의 모든 집안일을 마친 상태였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좀 일찍 들어올게요. 지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말자는 괜찮다며 웃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어디야. 하지만 말자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서운함이 자리 잡았다. 언제부터인가 딸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말자는 딸 집 안방에 깔린 작은 이불 위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자신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가족을 위한 일인데 뭘 그런 생각을 하나 싶었다. 새벽이 되면 또 다시 시장으로 나가야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해야 했다. 말자의 하루는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말자의 일상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해갔다. 아니, 정확히는 딸 지연이 엄마의 일상을 체계적으로 만들어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엄마, 저녁은 정확히 7시에 차려주세요. 상민이가 야근이 없는 날에는 꼭 7시에 들어오거든요. 지연은 출근하면서 말자에게 당부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답답했다. 시장 일이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 빨래할 때 우리 옷이랑 엄마 옷은 따로 해주세요. 상민이가 좀 예민해해서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말자의 가슴이 뜨끔했다. 같은 가족인데 빨래까지 따로 해야 하나? 하지만 말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딸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알겠다. 걱정 마. 지연이 출근한 후 말자는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언제부터인가 딸이 자신을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시장에 도착한 말자는 춘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춘자야, 요즘 우리 지연이가 나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 어떤 요구? 빨래도 따로 하라고 하고 저녁도 정확한 시간에 차리라고 하고. 뭔가 나를 집안일 도우미 취급하는 것 같아. 춘자는 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자야,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내가 엄마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도 딸이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면 나야 뭐든 할 수 있지. 사위가 예민하다니까 이해해야지. 춘자는 말자의 순한 성격이 안타까웠다. 너무 희생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말자야, 가끔은 너도 내 의견을 말해야 해. 무조건 참고 넘어가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말자는 춘자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족을 위한 일인데 뭐가 힘들겠나 싶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정확히 7시에 저녁을 차렸다. 상민이 정시에 들어왔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정말 맛있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상민의 칭찬에 말자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말 한마디면 모든 수고로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더 드세요. 많이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말자의 뒤에서 들리는 부부의 대화는 달랐다. 여보,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집안일은 편해졌는데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 우리 생활 패턴에 맞춰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민이 작은 목소리로 지연에게 말했다.
말자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췄다.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엄마는 좋은 분이시지만 우리 방식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의 대답에 말자의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말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계속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 정리를 했다. 딸과 사위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자신의 물건들도 최대한 구석진 곳에 정리했다. 엄마 어제 늦게 들어와서 못 봤는데 오늘도 고생하세요. 지연은 출근하면서 말자에게 인사했지만 어제 들었던 대화 때문에 말자에게는 그 인사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 말자는 피곤했지만 딸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빨래가 많이 쌓여 있었다. 말자는 지연의 부탁대로 자신의 옷과 가족들의 옷을 따로 분류해서 빨았다. 빨래를 하면서 말자는 생각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게 되었을까? 예전에는 딸과 자유롭게 대화했고 손자와도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자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민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말자는 손자와 대화하려 했지만 민호는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 아마도 부모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 저녁 준비를 하는 말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올까? 하지만 말자는 이런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나이 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날 밤 말자는 작은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정말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아니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족인데.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또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나가야 했고 저녁에는 다시 이곳에서 집안일을 해야 했다. 그것이 말자의 일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상이었다. 하지만 말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직은 작은 균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갈 균열이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말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다. 말자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말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하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아팠다. 특히 허리와 어깨가 결리고 아팠다. 매일 무거운 것을 들고 쪼그려 앉아 일하는 것이 72세의 몸에는 무리였다. 오전 10시경 말자는 새로 들어온 무박스를 옮기려다가 그만 비틀거렸다. 20kg이 넘는 박스였는데 평소 같으면 문제없이 들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힘이 부족했다. 말자가 박스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허리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자야, 무슨 일이야? 춘자가 급하게 달려왔다. 말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춘자는 다른 상인들과 함께 말자를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말자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이런 안 돼. 당장 병원에 가야겠어. 내가 데려다 줄게. 춘자의 도움으로 말자는 근처 정형외과에 갔다. X-레이를 찍고 진찰을 받은 결과는 심각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네요.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말자는 당황했다. 수술이라니. 평생 큰 수술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말자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약으로는 안 될까요? 일단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은 피하셔야 해요. 말자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시장 일을 할 수 없다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딸 집일은 누가 할까? 춘자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온 말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엄마야. 오늘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말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연의 첫 번째 반응은 의외였다. 엄마,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해요? 오늘 문 닫은 거예요. 걱정이 아니라 가게 운영에 대한 걱정이 먼저였다. 말자의 가슴이 찡했다. 응, 오늘은 일찍 닫았어. 내일도 쉬어야 할 것 같고.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하는데. 지연의 말에 말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다쳤다는 것보다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는 딸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지연아, 엄마가 많이 아프다. 수술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 수술이요? 그럼 정말 큰일이네요. 엄마가 수술하시면 가게도 당분간 못 하실 테고 집안일도. 어떻게 하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불편함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다. 말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쉬었다. 이틀 후 말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술 전날 밤 말자는 지연에게 수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일 수술 받는다. 입원도 일주일 정도 해야 할 것 같고. 엄마, 수술은 혼자 받으실 수 있으시죠? 제가 내일 정말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서. 말자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의 수술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한 건가? 응, 괜찮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죄송해요, 엄마.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서. 수술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수술 당일 아침 말자는 혼자 병원에 갔다. 수술실 앞에서 보호자 서명을 할 사람도 없었다. 간호사가 미안해하며 말자 본인이 서명하도록 했다.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딸이 있는데 일이 있어서요. 말자는 창피하지 않으려고 애써 웃었지만 마음은 쓸쓸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말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 하지만 말자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젊은 간호사가 따뜻하게 말해주었다. 말자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고맙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말자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었나였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깨어난 말자의 곁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병실에서 혼자 깨어난 말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지연이 병원에 왔다. 엄마, 수술 잘 받으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지연은 뒤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지만 말자에게는 그것마저도 형식적으로 느껴졌다. 괜찮다. 이제 좀 나아질 거야. 그래도 혼자 수술 받으시느라 무서우셨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지연의 사과에도 말자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혼자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다. 민호는? 아빠랑 집에 있어요. 숙제도 해야 하고.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자까지 바라는 것은 욕심인가 싶었다. 지연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푹 쉬세요. 지연이 떠나고 나니 병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옆 침대의 환자는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지켜보고 있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처지가 더욱 서러웠다. 그날 밤은 긴 밤이었다. 수술 후 통증과 외로움이 말자를 괴롭혔다.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돌봐주었지만 가족의 따뜻함은 대신할 수 없었다. 수술 후 사흘째 말자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견딜만 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더 깊었다. 말자야, 어떻게 지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춘자였다. 말자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춘자야, 와줘서 고마워. 뭘 그런 걸 고마워해. 우리가 누군데? 딸은 안 와? 춘자의 질문에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와, 오긴 와. 하루에 한 번씩은 들르지. 그런데 바쁘다고 오래는 못 있어.
그럼 사위는? 사위는 한 번도 안 왔어. 바쁘다더라. 춘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말자야, 이게 뭔 일이야. 내가 수술까지 받았는데. 춘자가 가져온 과일을 깎아주며 말자에게 건넸다. 말자는 그 따뜻함에 감동했다. 춘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나라도 아프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춘자의 말에 말자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새삼 느꼈다. 그런데 말자야, 수술하고 나서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춘자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특히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던 그 순간의 외로움은 잊을 수 없었다. 응,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나이 70이 넘도록 혼자 수술 받을 줄은 몰랐어. 말자야, 나도 내 상황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너는 평생을 남만 위해 살았어. 남편 위해서, 딸 위해서, 이제는 사위랑 손자까지. 정작 김말자를 위한 시간은 언제 가졌어? 춘자의 말이 말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정말 그랬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언제 있었나. 춘자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너도 내 인생이 있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춘자가 말자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에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도 모르겠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처음에는 딸을 도와준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다른데? 딸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엄마로 봤는데 이제는 뭔가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말자의 고백에 춘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말자야, 그럼 이제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내 목소리를 내야 해. 어떻게? 일단 퇴원하면 가게부터 정리해. 내 몸 상태로는 시장 일을 계속하기 힘들어. 그리고 딸 집에서의 생활도 다시 생각해봐. 춘자의 말에 말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가. 그날 저녁 지연이 병원에 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내일 모레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지연이 뭔가 말하려다가 망설였다. 왜? 아니, 퇴원하시면 가게는 언제부터 다시 여시려고 해요. 역시 지연의 관심사는 말자의 건강이 아니라 가게였다. 의사가 당분간 무거운 일은 하지 말래. 가게 일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수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연의 현실적인 걱정에 말자는 답답함을 느꼈다. 일단 몸부터 회복하고 생각해 보려고. 그런데 엄마, 집안일은 하실 수 있으시죠? 허리 수술이라고 해서 손까지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연의 말에 말자는 충격을 받았다. 수술 받은 환자에게 할 말인가? 지연아. 아, 물론 무리하지는 말고요. 그래도 간단한 집안일 정도는. 말자는 더 이상 지연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엄마?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가렴. 지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다. 말자는 혼자 남은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춘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자신은 정말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그 남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옆 침대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따님이 참 자주 오시네요. 네, 그렇죠. 부럽습니다. 저희 아들은 바쁘다고 이틀에 한 번 와요. 그래도 따님이 자주 오시니 좋으시겠어요. 말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주 온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방문은 오히려 더 외로웠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새벽이 되어서야 말자는 결심을 굳혔다. 퇴원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했다.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았다.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말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지 않고 지내려 노력했다. 시장 일은 당분간 쉬기로 했고 딸 집에서도 가벼운 일만 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연과 상민은 말자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엄마, 빨래가 많이 쌓였는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연아, 의사가 무거운 건 들지 말라고 했어. 빨래통이 너무 무거워. 아, 그럼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요. 지연의 말에 말자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씩 나눠서 하라는 것도 결국 자신이 다 하라는 뜻이었다. 말자는 어쩔 수 없이 빨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과 상민은 말자가 예전처럼 모든 일을 해주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말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지연과 상민은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 어머니가 수술하시고 나서 예전만큼 일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상민의 목소리였다. 말자는 귀를 기울였다. 그러게요. 빨래도 예전만큼 깔끔하게 안 되고 요리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지연의 대답에 말자의 가슴이 아팠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오시기 전이 더 편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생활 패턴에 어머니가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에게 맞춰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상민의 말에 말자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생활 패턴을 맞춰달라고 한 적이 있나? 항상 지연과 상민의 편의에 맞춰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물론이죠. 하지만 가끔은 차라리 요양원 같은 곳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민의 말에 말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요양원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니,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어머니도 눈치 보시고 우리도 불편하고 전문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지내시면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돼요. 어머니 생활비, 의료비. 우리 살림도 넉넉하지 않은데. 맞아요. 어머니가 가게 일을 못하시니까 수입도 없고 지출만 늘어났죠. 지연도 상민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 집과 가게 권리금이 꽤 될 텐데 그걸로 요양원비도 충당할 수 있고 우리 빚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민의 말에 말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결국 자신의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실까요? 설득해보죠.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여기서 우리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다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민호는 어떡하죠? 할머니랑 떨어지면 속상해할 텐데.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은 금방 적응해요. 오히려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민호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요양원이라. 말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딸과 사위가 자신을 진심으로 보살피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집과 가게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집과 가게는 말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곳이고 혼자서 애써 일군 터전이었다. 말자는 눈물을 흘렸다.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또렷한 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자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엄마를 위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연의 말에 말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젯밤 대화를 들었으니 그 좋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뻔했다. 알겠다. 지연이 출근하고 난 후 말자는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춘자야, 나야. 오늘 좀 만날 수 있어? 그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만나서 이야기할게. 말자는 춘자와 만나 어젯밤 들었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다.
춘자는 듣는 내내 분노에 차서 고개를 저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자야,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겠어. 무슨 결정? 내가 어떻게 살지?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춘자의 말에 말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춘자야, 그래도 딸인데. 딸이 어때서? 딸이라고 해서 엄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말자야, 내가 너무 순해서 그래. 이제는 내가 강해져야 해. 춘자의 말이 말자의 가슴에 박혔다. 정말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지연과 상민이 말자를 거실로 불렀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상민이 정중하게 말을 꺼냈다. 말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침묵했다. 어머니가 여기서 지내시면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요양원은 어떠실까 싶어서요. 물론 좋은 곳으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자신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뻔히 알 수 있었다. 내 집과 가게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말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연과 상민은 당황했다.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죠. 하지만 권리금으로 요양원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민의 말에 말자는 냉소를 지었다. 결국 본색이 드러났다. 알겠다. 생각해 볼게. 말자는 그렇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했다.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했다. 지연과 상민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다. 아니, 제안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사실상 통보에 가까웠다. 새벽이 되자 말자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말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이제 정말 결심을 해야겠어.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을 해야 했다. 아침을 먹으며 지연이 물었다. 엄마, 어제 이야기 생각해 보셨어요? 응, 생각해 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생각해 볼게. 급할 것 없잖아. 지연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연과 상민이 출근하고 민호가 학교에 간 후 말자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집 매매 상담 받나요? 네, 받습니다. 어떤 집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자는 자신의 집 주소와 상황을 설명했다. 시장 근처의 오래된 주택이지만 위치가 좋아서 가격이 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늘 오후에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약속을 잡은 말자는 가게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장에 가서 춘자와 상의해 보기로 했다. 말자야, 정말로 그럴 거야? 춘자는 말자의 결심을 듣고 놀랐다. 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갑자기 집과 가게를 다 팔면 딸 네 가족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지.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봐. 말자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춘자는 말자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팔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어디든 작은 집을 구해서 혼자 살 생각이야. 너무 피곤해, 춘자야.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춘자는 말자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한 것 같아. 나도 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오후에 부동산 중개인이 말자의 집을 보러 왔다. 위치가 참 좋네요. 시장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하고. 요즘 이런 집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세로 봤을 때 4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지만요. 말자는 금액을 들으며 놀랐다. 생각보다 높았다. 가게 권리금은 어떨까요? 여기 시장 상권이 좋아서 권리금도 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 말자는 계산해 보았다. 집과 가게를 합치면 5억 가까운 돈이 되었다. 그 돈이면 작은 집을 사고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얼마나 빨리 팔릴까요? 요즘 매물이 많지 않아서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는 팔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말자는 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틀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손님, 벌써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신혼부부인데 현금 거래를 원해서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말자는 놀랐다.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다.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다음 날 말자는 젊은 부부를 만났다. 신혼인 듯 보이는 그들은 집을 보며 행복해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젊은 아내의 말에 말자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을까? 계약을 마친 말자는 혼자 집을 둘러보았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 딸을 키웠던 추억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가게 권리금도 생각보다 빨리 처리되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던 젊은 사람이 인수하겠다고 나서서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말자는 춘자와 함께 새로 살 집을 알아보았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했다. 여기 어때?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좋아 보여. 혼자 살기에는 딱 적당한 것 같아. 말자는 그 집을 계약했다. 작지만 깔끔하고 바다가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사 날짜를 정했다. 지연 가족이 여행을 간 사이에 모든 것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았다. 말자야, 정말 괜찮겠어? 혼자서? 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혼자 살고 싶어. 74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김말자를 위해 살아보려고. 말자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지연 가족이 3박 4일의 부산 여행을 떠난 사이 말자는 바쁘게 움직였다. 이사업체와 약속을 잡고 필요한 물건들만 골라서 박스에 정리했다. 50년 넘게 모은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것도 추억이고 저것도 추억이네. 말자는 하나하나 물건을 정리하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샀던 그릇, 지연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 손자 민호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였다. 이사 당일 춘자가 도와주러 왔다. 말자야, 이사차 왔다.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말자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빈집이 되어버린 공간이 왠지 허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다. 새로운 집에 도착한 말자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둘러보며 만족해했다. 여기가 내 새로운 보금자리구나. 작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지연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것은 이사 다음 날이었다. 여행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선 지연은 거실에 쌓여있는 박스들을 보고 놀랐다. 이 박스들은 뭐예요? 상민도 의아해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설마. 그때 말자가 부엌에서 나왔다.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표정이었다. 여행 잘 다녀왔니? 엄마, 이 박스들은 뭐예요? 설마 이사 준비하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맞다. 이사했다. 말자의 대답에 지연과 상민은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 갑자기 왜? 어디로 이사했어요? 바닷가 근처로. 내 새 집으로. 새 집이요? 언제 집을 구하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상민이 어리둥절해했다. 그리고 이 집은 팔았다. 말자의 말에 지연이 주저앉을 뻔했다. 엄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집을 팔았다고요? 응. 4명이인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잖아.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살 곳이 없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알아서 해라. 평생 나한테 하던 것처럼. 말자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지연과 상민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상민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잘못한 게 뭐냐고? 너희들이 요양원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다. 말자의 말에 지연과 상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였나?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집과 가게 권리금으로 너희 빚 갚고 요양원 보내려던 거 아니었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지연과 상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들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엄마, 우리가 정말 그런 뜻으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말자는 손을 들어 지연의 말을 막았다. 나는 74년을 살면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 위해서, 너 위해서, 이제는 너희들 위해서까지. 그런데 내가 받은 건 뭐냐? 가정부 취급, 요양원 이야기, 내 재산까지 탐내는 것. 말자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들어갔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김말자로 살고 싶다. 엄마, 진정하세요. 다시 이야기해봐요. 지연이 달래려 했지만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끝났어. 그때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박스가 이렇게 많아요? 민호를 본 말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손자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고 민호도 할머니를 따랐다. 민호야,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단다. 왜요? 왜 갑자기?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저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말자의 가슴이 아팠다. 아니야, 민호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 그럼 저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민호의 말에 지연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민호야, 할머니는 혼자 지내고 싶어 하시는 거야. 할머니, 정말 저 혼자 두고 가시는 거예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자에게 매달렸다. 말자는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민호야, 할머니가 꼭 놀러 오라고 할게. 바다도 보이고 예쁜 곳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말자는 민호와 인사를 나눈 후 박스 하나를 들었다. 이제 정말 가겠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면. 지연아. 말자가 딸을 불렀다. 나는 내 엄마다. 앞으로도 내 엄마일 거야. 하지만 이제는 내 가정부가 아니다. 지연은 그제서야 자신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엄마. 건강하게 잘 살아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 거다. 말자는 마지막 박스를 들고 집을 나섰다. 뒤에서 민호가 울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에 올라탄 말자는 창밖으로 그동안 살았던 동네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바닷가로 가주세요. 말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집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말자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7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말자는 작은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가 없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전에는 바닷가를 산책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다. 때로는 근처 공원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산책 중에 만난 아이가 반갑게 인사했다. 이 동네로 이사 온 후 말자는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여유가 생기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안녕, 오늘도 학교 잘 갔다 왔구나. 네, 할머니는 오늘도 산책하세요. 그럼 매일 하지. 바다가 이렇게 예쁜데. 아이와의 짧은 대화조차 말자에게는 즐거웠다. 부담 없이 주고받는 대화, 진심 어린 미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점심을 간단히 해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있었다. 누군가의 시간에 맞춰 급하게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취향에 맞춰 조리할 필요도 없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 바쁜 일상에 치여 읽지 못했던 책들.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었다. 어머니 혼자 사세요? 도서관에서 만난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말을 걸었다. 네, 혼자 살아요. 부럽네요. 저는 아직 며느리들 눈치 보느라 바빠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 나이에는 자신을 위해 사셔야죠. 말자의 말에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말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이렇게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말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TV를 보다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끄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기도 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문득 지연 가족이 생각났다. 특히 민호가 걱정되었다. 아이는 할머니와 헤어져서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았다. 며칠 후 춘자가 말자를 찾아왔다. 말자야, 어떻게 지내?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 전혀. 오히려 편해. 너도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잖아. 춘자는 말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다. 그런데 지연이가 연락 오지 않았어? 왔지. 처음에는 매일 전화하더라. 집으로 돌아오라고. 뭐라고 했어? 거절했지. 이제는 못 돌아간다고. 말자는 단호했다. 그런데 민호는 어때?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고민이야. 민호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아이도 이해할 거야. 며칠 후 민호가 혼자 말자를 찾아왔다. 할머니. 민호가 달려와 말자를 꼭 안았다. 민호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엄마 아빠가 알아? 비밀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호의 순수한 마음에 말자의 마음이 아팠다. 할머니 정말 집으로 안 돌아와요? 민호야,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민호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진짜요? 진짜야. 바다도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게. 민호는 할머니의 새 집을 둘러보며 신기해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쁘네요. 바다도 보이고. 그렇지? 할머니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편해. 말자는 민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아무도 할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거든. 민호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나쁘게 했다기보다는 할머니를 할머니로 보지 않았어.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그럼 저도 가끔씩 놀러 올게요. 언제든 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민호와 헤어진 후 말자는 더욱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한 달 더 지나자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저희가 이사할 집을 구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그립긴 해요. 지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래,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도요. 그리고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연의 사과에 말자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엄마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그럼. 가족인데. 말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에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말자는 베란다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로 혼자 산 지 2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런 생활이 자연스럽다. 74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김말자를 위해 살 것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욱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처럼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새들이 지저귀고 파도가 해변을 어루만지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사람은 누구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
말자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72세 늦은 나이였지만 결코 늦지 않은 새로운 봄이었다. 김말자의 인생에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말자의 하얀 머리카락을 살랑이게 했다. 그 바람에는 자유와 희망의 향기가 담겨 있었다.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짜 김말자의 삶이 시작되었다. 6개월 후 말자는 바닷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 평생 요리를 해온 경험을 살려 직접 만든 빵과 차를 파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어머니, 오늘 빵도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말자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더욱 즐거웠다. 민호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다. 지연도 가끔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물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니 관계도 더 좋아졌다. 춘자도 말자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말자야, 너 보니까 나도 용기가 생겨. 춘자야, 우리 나이가 뭐야.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두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며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말자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감사했다. 늦었지만 찾은 진정한 자유에,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를 낸 것에. 72의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